보겠습니다. 59번. 자, 59번 합니다. 59번. 경매에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보증. 이게 많죠. 자, 우리 서울 동대문구 희경동 서울 가든, 서울 가든이네. 서울 가든 아파트는 왜 4억 8천 낙찰하고 미납을 했을까? 자, 뒤에 봅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전입이 빠르다 이러면 항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자, 이게 희경동에 보니까 경매 당시 현장 조사 보고서는 5억 2천인데 현재는 전세는 4억 5천, 매매는 6억 8천인데 그냥 자, 이거 보면은 20일에 101734 한번 자 봅시다. 자, 희경동입니다. 희경동. 동대문구 희경동에 아파트가 나왔다. 좋죠. 전용이 25개 괜찮죠? 자, 문제는 요번에 미납이 됐습니다. 미납이 되고 다시 떨어졌는데 20%인지 요건 아까 이제 그걸 바라겠죠. 내가 보면서를 보면은 20%인지 맞네, 그죠? 20% 이건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용합니다. 조용 20% 이 말이죠. 조용 20%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번에 떨어졌는데 낙찰 받으면 문제가 있느냐? 그죠? 아파트, 여기 서울 가든, 희경동, 저 동대문 운동 조금 지나서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아파트는 왜 이렇게 5억 5천짜리가 3억 5천까지 2억 정도 떨어져도 낙찰 받으면 되느냐? 뭐 간단하죠? 건저당이 있고, 전입이 있는데, 3년 빠른 전입자입니다. 그럼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럼 전세를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여기서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찾느냐? 그 제가 요거를 아실 가서 요거를 대강 넣어봤습니다. 아실에 지금 현재 시세는 이게 지금 보니 한 7억 정도 여기 나와요. 7억 정도 여기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실에 가서 보니까 최근에 3년간 33평짜리 최근에 이 평균에서 보니까 2019년도 요때 아마 전입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 해보면은 매매는 한 4억에서 왔다 갔다 움직였는데 전세는 한 2억에서 2억 한 5천 정도 움직인 것 같아요. 느낌에 2억에서 2억 5천 그 당시에 갔는데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게 이제 또 이럴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보증금 3천에 월세를 100만원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3천만 인수가 되는 거고, 전세로 3억 있으면 3억 인수가 되는 거고, 이제 그거를 이제 밝게 되겠죠. 그럼 그거는 만나서 소유자나 당사자, 소유자나 임차인한테 확인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정말 잘 말씀드려가지고, 내가 살면은 한 4년 정도, 2년, 4년 정도는 내가 그냥 임대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좀 알려달라든지 좌우지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찾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물어보니까 3천에 100이 맞대요. 그럼 요금 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이제 그럴 때는 여러 전세를 뭐 사억하더라. 근데 그 당시에 전입을 보니까 이게 전입은 요 당시에는 한 2억 선에서 왔다 갔다 움직였는데 자기는 이거를 이야기하더라. 전입이. 그러면은 이제 소송하겠죠. 나가라. 이러면은 이제 싸움 붙는 거죠. 붙으면은 자금 이동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자, 우리가 진정한 임대차가 되려고 하면은 진정한 전세 계약서가 일단 필수고 자금 이동해서 현찰을 준 게 2억밖에 없더라. 그러면 여기는 맞는 거죠. 나머지 2억은 현찰 줬다. 그런 거는 법원에서 인정했다 합니다. 소송해가지고. 예? 그렇죠. 항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저거, 가라할 수 있겠죠. 짜가지고, 사업 받았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소송 과정에서는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자금 이동. 진정한, 전세 계약서 플러스 진정한 자금 이동이 딱 나와야 되는 거지. 자금 이동 없이, 2억은 통장 넣어줬고, 2억은 내가 들은 거 현찰하고 와서 실어서 갖다 안 되죠. 그런 경우는 법은 인정 안 합니다. 집 2천만원 넘어가면은 금융정보원에 정보 갖고 난리가 치는데, 현찰로. 그런 거는 없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막 금액이 많이 오른 거 보니까, 전세를 만약에, 이게 확인이 되면은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이 말입니다. 자, 60번. 공매에서 소멸하는 전세권이 아니고, 낙찰자가 인수하는 전세권이 아닌가? 공매재산 명세를 보고 잘 확인하자. 자, 고양시 일산에 보니까, 낙찰됐네, 그죠? 낙찰됐는데, 그 보면은 기타 유상에 보면요. 배분 요구의 종기까지 배분 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고 인수한다.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두 사람이 뛰었어요. 지금 보니까 두 사람이나 뛴 사람이 두 사람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낙찰을 또 5억 5백에 한 사람 뛰었는데 한 사람이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는 뛰었죠. 작년 10월 달에는 6억 4,800이고 요번에는 5억 정도 낙찰됐습니다. 그럼 낙찰됐는데 이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낙찰이 잘 됐는지. 일산동 위에 9억 5천짜리인데 선순위 전세권이 얼마냐? 이거 중요하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낙찰되기 때문에 진행하면 안 됩니다. 한 칸 위에 선택 눌러가지고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낙찰돼 버렸어요.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잘 된 건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른 건 없죠. 여기 보면은 재산 명세를 딱 보니까 원래 얼마짜리입니까? 5억 7천인데 5억 5백에 낙찰됐어요. 5억 5백에 재산 명세를 보니까 전용이 40평인데 그죠? 전용이 40평인데 요 보니까 어떻게 되고 전입은 돼가 있네, 그죠? 전입이 돼가 있고, 자, 요게 전세권이 얼마입니까 지금? 6억. 배분 요구 했으면 안 됩니까? 안 했죠? 안 했어요? 그럼 6억이 1등인데, 그죠? 날짜상으로 요거 따져보면 걔는 제일 빠른데 선순위 전세권자가 6억이 배분 요구를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수죠. 여기 써놨죠. 자, 배분 요구 종기까지 배분 요구를 하지 않은 최선순위 6억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 부담하는 조건이다. 뭐 답을 써놨죠. 그럼 6억이 인수인데 5억 5백에 낮춰받았다. 잘 받았다 못 받았다? 큰일 나죠 지금. 자, 그래서 일단 온비드 가겠습니다. 온비드 번쩍 갑니다. 번쩍. 자, 온비드 가서 입찰 이력을 한번 눌러보세요. 입찰 이력. 자, 요 있죠. 요 단추. 입찰 이력을 꼭 눌러보니까 요 나오더라. 그죠? 작년에 10월 달에 6억 4,800대에서 여기 미납된 거죠. 미납된 거고 요번에 2월 달에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낙찰이 됐는데 등기부를 안 띄워서 모르겠는데 아마 잔금을 안 치렀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럼 다시 또 나오겠죠. 그죠? 요번에 한 6월 달에 치러야 되면 올릴 거다. 그러면 요거는 6억이 선순위니까 그거를 잘 알고 들어야 되지. 그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도 미납되지 않느냐. 또 나오겠다. 내 느낌에 또 나오겠다. 등기부 보면은 당연히 나오는데 아마 잔금을 안 치렀을 겁니다. 그죠? 안 치르고 옛날에 압류 뭐 상태가 들었을 거예요. 이런 거를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뛰기 시작하면 이런 거 자꾸 걸린다고. 자꾸 걸려요. 그럼 이게 낙찰가가 6억이 선순위니까 3억에 받아도 9억 아닙니까? 9억. 그죠? 3억 정도 받아도 9억인데 5억에 받아비면은 뭐 10 한 1억 되니까 이게 뭐 몰라 시세가 좀 20억 같으면 괜찮지. 괜찮은데 하나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자, 61번. 공매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인수가 아닌가? 자, 봅니다. 요거 이제 누가 문의가 왔어요. 우리 수강생이 왔는데 요거를 낙찰 받고 싶습니다. 여수에 이렇게 문의가 왔어요. 그냥 답을 줬죠. 입찰 금지 물건입니다. 그죠? 금지 물건이다. 이번 7천만 원에 입찰하면은 1억 4,300만 원 정도 구입한 꼴이 된다. 이번에 낙찰 받으면. 누가 다른 사람이 낙찰 받은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수강생 받은 건 아니고. 쭉 읽어보면은 인수가 우리 수강생은 인수가 없는 걸로 받는다 이렇게 답을 질문했어요. 그럼 나는 아니다. 7천만 원 이번에 입찰을 했다도 1억 4,300 정도는 낙찰받은 꼴이 된다. 자,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수가 참 아파트가 경기 좋더라고요. 그동안 쭉 보니까 여수가 좋았는데 여수에 이리 보면은
자, 봅니다. 낙찰을 떼입어요. 우리 수강시험은 안 들어갔고, 이렇게 보면은, 자, 여수에 1억 900짜리인데 6,500이 낙찰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재산명체를 보니까, 자, 요거죠. 요거 보니까 건물은 24평, 전용이 한 24평 되고 좋다. 좋고, 조시가 전입이 돼가 있고, 이제 연체로 이런 건 좀 봐야 될 끼고.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조땡땡씨, 조모씨가 2011년도에, 조정이시네요. 2010 전입을 하고, 확정을 얹고 보증금이 6천입니다. 말들이요. 6천이다. 배분 요구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배분 요구를 했다. 5월 며칠입니까? 5월 6일 했다. 자, 5월 6일은 요거를 한번 봐야 되겠죠. 5월 17일 이내 했단 말이죠. 그럼 5월 18일 하면 안 되겠죠? 5월 18일 하면 안 됩니다. 자, 5월 17일 이내에 했다. 그럼 이 사람은 6천이, 확정은 없고 전입은 잘 돼가 있고, 그럼 전입이 선순위인지 따져야겠죠. 선순위는 요것하고 싸움을 한다. 그죠? 그럼 압류에 뭐가 2011년도 7월달. 두 개밖에 없는데 선순위 맞죠? 선순위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선순위니까 이걸 볼 것도 없어요. 6천은 무조건 요거는 인수입니다. 선순위니까. 알죠? 배당, 학적자 없으니까. 6천은 무조건 인수고, 그러면은, 요거는, 요번에 낙찰을 받으면은, 6,700하고, 6천이면 1억 2,700이니까, 지금 1억 900이니까 좀 숫자가 안 맞다. 이해가죠? 뭐 이런 겁니다. 확정일자 없는 세입자가 배당 요구 100날 해본들, 그거는 100% 6천이 인수가 되는 거죠. 배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입찰 물건 금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을 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게 좋아요. 미리 이제 본인은 써놨죠. 이렇게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충주세무서 압류 법정기일 짜고 충주시청에 이랬던 제 판단은 국시에 임금채권이 없으므로 임차인이 우선함으로 인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답이 맞습니까? 틀린 거 이거? 틀리죠? 확정일자가 꼭 전이면 빠르면은 6천만원 무조건 그는 별도로 줘야 돼요. 별도로. 그죠? 그럼 낙찰가 팍 낮춰야 되겠죠? 그럼 여러 6천이니까 이런 경우는 한 2천만원 정도 낙찰돼야 되는데 아마 이 사람 잔금 치르면은 또 혼이 날 겁니다. 그죠? 나가라. 그러니까 10원은 못 받자. 이 사람은 못 받았으니까 니가 6천 내놔 하면 이제 이 사람은 다 나빠지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62번 온비드의 공고 후 수정 내용도 자, 온비드 보면요, 이런 공고하고 수정 전은 임차인에 관해서 신고된 사항이 없으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을 해놨는데, 수정 후는 공매재산의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인 부담이며 임차인과 신고된 사항은 없고 점유자 주민등록 등록 사실에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사오니 현장 답사 뭐 어쩌고저쩌고 참가해라. 상가는 없다. 상가는 전입자가 없다. 없는데 하여튼 조심해라 써놨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쭉 보면요.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2억 2천짜리가 있는데 2억 2천짜리가 있는데 박씨가 전입이 2019년 4월달이고 건조당은 9월달이고 5개월 빠르네. 그죠? 5개월 빠르고 확정자가 없고 보증금이 2억 2천이다. 아, 이것도 아까 비슷하죠? 6천만하고 비슷해요. 그럼 2억 2천이다. 그럼 요거는 질문 봅니다. 판교 쪽에 있는 건생 물건인데 주거용 오피스 쓰고 있고 재산 명시에 2억 2천 임차인 박모씨가 있는데 근데 최근 온비드 공고문에 수정본이 나온 게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 조회 결과는 없다고 하는데 상가 임대차 현황 100%만 믿고 임차인이 없다고 보고 확인하고 입찰하면 됩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럼 오피스텔이면은, 자, 오피스텔이면은 전입신고하면은 주거가 되는 거고, 주임법 적용을 받는 거고, 사업자 등록하면 상가가 되는 거고, 요상무상하죠.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미남이 될 수 있고, 미녀가 될 수 있고, 뭐 이래요. 오피스텔은. 자, 그래서 이거를 낙찰을 받아 뭐 되느냐. 내가 볼 때 답변 뒤에 봅니다. 질문권은 입찰 금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피스텔은 전입신고하면은, 그죠? 주택으로 보고, 주임법 적용이 되고, 건조당 설정 이전에 박씨가 먼저 선순위가 되고 2억 2천이 인정되므로 인수가 된다. 그래서 2천만원에 낙찰 받아도 2억 4천이 됩니다. 자,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뭔지. 그래서 이제
이제 조금 알면은 알 것 같는데 뭐가 아리몽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확하게 답을 잡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모르고 보통 보면 막 들어가거든, 여러분들이. 똑하네 이러고 들어갑니다. 공매금지. 자, 지금 요겁니다. 성남의 분당구에 분당이 좋죠. 분당에 뭐 이게 옵스텔이 놓은 것 같아요. 옵스텔이 나와가지고 1억 4천에 떨이는데 이거를 낙찰 들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이야기인데, 자, 재산 명시를 꼭 눌러주니까, 그죠? 눌러주니까 이제 건물이 한 8평, 9평 된다, 그죠? 9평 되고, 그 다음에 전입 세대는 박 씨가 있는데 2억 2천이 있다가 2억 2천이, 그죠? 있고, 여기 이제 있습니다. 있는데 물어보는 거는, 그럼 박 씨가 선순위냐 아니냐 하는 것은 2019년 4월달하고 이것도 따져봅니다. 2019년 4월 22일 이전에 있느냐? 2019년 9월달에 넣었죠? 건조하게 넣었죠? 자, 요거 넣었네. 넣고 다 넣었다요. 그러면 선순위는 확실하고 확정일자는 얹고 보증금 2억 2천이 딱 앉아있으니까 호랑이가 앉아있고 배분 요구도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완전 저거는 별도 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수학시간 물어보는 거는 이제 요건데, 여기에서 보면은 온비드 가보면은 본적에 가보면은, 자, 우리 본적에 원래 가야 돼. 항시 가야 됩니다. 가고 요 쭉 보시면은, 자, 이거를 물어봐요. 요거. 공고 수익을 꼭 보셔야 돼요. 자, 이거 보니까 종전에는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뭐 붙었대요. 붙어가지고 요 쭉 이거 보면 있네.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 조회결과 임차인 해당 사항 없음. 자, 요거 하고 없을 때는 죽어도 되죠. 죽어 전입신고하면 죽어도 되는 거죠. 그 선순위가 되면은 선순위 맞습니다. 그래서 선순위가 맞는 거고, 요거는 별 뭐 그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자, 그래서 요 낙찰 들어가면 큰일 나죠. 이거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것이 하나 더 있네요. 이 수강생의 질문이 이겁니다. 질문이. 또한 제가 여건상 직접 가지 못해서 대리차를 맡겨야 되겠는데 혹시 괜찮은 업체를 아시면 좋겠다. 안 그러고 또한 옥션은 할인 부분이 있다 해서 강의 때 들었는데 부원장님한테 문의하면 되는지. 자, 이거는 답을 제가 줬어요. 공매는 인텔 온비더 입찰하면 되므로 대리 입찰까지 맡길 필요는 없고 본인이 개인 회원 가입하고 나의 온비더에 인증서 등록해서 직접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옥션은 개인 가입 시 6개월 하시는 분은 한 달, 1년 뭐 하시는 분은 2달 추가했대. 요거는 언제든지 됩니다. 요걸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매로 입찰 대행을 맡기면 됩니다. 되는데 뭐 제가 봐도 하면 되죠. 뭐 5만 주겠다 하면 하면 됩니다. 되는데 그건 그럴 필요 없고 여러분 직접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2억 4천이 지금 여기에 아까 전에 얼마죠? 2억 2천이네. 이게 인수니까 낙찰받으면 안 된다. 1차가 얼마입니까? 2억 8천이니까 2억 2천이 인수가 있으니까 이거 낙찰가는 한 2천만 원 정도. 내가 볼 때는 그 정도 떨어야지. 지금 받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2천만 원 떨어질 때 그때 안고 사는 거니까, 그죠? 여기 좀 안고 사니까 뭐 입찰 대행 맡길 것도 없어요. 지가 그냥 어차피 지 명의로 들어가야 되고 인터넷 공인요소 해가지고 근데 자기가 하면 된다. 자, 그 다음 63번. 집합 건물인데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가격 포함 평가돼. 자, 뒤에 밑에 노란 거 보세요. 보면은 여기 있죠.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가격 포함 평가되다. 자, 이게 이제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대지권이 딱 넣으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그러죠. 대단지는 여러 천세대다. 이런 거는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가 포함 이런 거는 별 그다음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 없었는데 나올로 있죠. 24세대, 뭐 100세대, 30세대, 요것들은 꼭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좀 많아, 이게. 대지권, 이 무슨 말입니까? 대지권 미등기인데, 감정가격에는 포함했다. 그럼 대지권은 1억이고, 건물은 2억이고, 3억으로 포함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잔금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분양계약서에 이 사람이 100% 넣었는지, 이걸 알 수가 없거든요. 했는데, 자, 근데, 요 사건은, 14회 2996은요, 이 대지권을 좀 문제가 있어요. 네.
그 돼지거리 딱 5평, 10평, 5평 되는데, 이거는, 자, 보세요. 돼지거리 뭐 써놨죠. 복잡한데. 여기 보면 아파트가 있는데, 경주에 돼지거리 이렇게 해놨어요. 건물은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캐셔 마크라고 이게. 그죠? 보통 뭐 15평, 12평, 이런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좀 왜 해놨어요? 자, 그래서 4억에서 불허가 되고, 결국은 1억 9천에 팔리더라. 이게.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게 세대가 많네, 그죠? 입금 세대.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설정을 보면요. 건저당이 있고, 은행에서, 그 다음에 바로 토지신탁에서도 건저당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여기 겸해 넣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사하는 거 보면 이런 거요. 나는 미납하겠다 했는데 아마 잠금 넣은 것 같아요. 낙찰자는 한국토지신탁에 미납 분양금 2억 5,200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 건축비 잔금 1억 4,400, 대지 2,800, 연체이자 8천만 원에서 이게 한 2억 한 5천 정도 추가 낙찰가 플러스 해야 됩니다. 그럼 요거를 알고 낙찰받으면 됩니다. 알고. 그래서 이제 대지금 미등기 이런 거는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우리 분양계약서를 못 보는 경매 같으면은 일반 매매 같으면은 자 잔금 넣었습니까? 영수증 고시다 그러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세를 내가 뭐 3억 주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반도부라도 지금 입주를 막 하거든요. 지금 신주가 받아돼갖고 우리 창원법원 뒤에 그 FCF 이제 하고 있는데 낙찰자 같으면은 잔금을 다 주고 안에 이제 세입자 같으면은 잔금을 다 줘야 또 키를 주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조사가 되는데 경매에서는 이 서류를 못 봐요. 이 분양계약서하고 뭐 영수증을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따야 돼. 요거는 만약에 알고 아마 한 것 같아. 내 느낌에는 알고 한 것 같는데 혹시 모르고 했다 하면은 요거는 이제 문제 생기는 겁니다. 2억 5,200 주야 대지권이 자기 완전하게 들어옵니다. 이게. 대지권 미등기 상태에서 전유부가 낙찰된 경우에 매수인은 분양자 등을 상대로 대지권 변경 절차를 이행할 수 있고 분양자는 이에 대해서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 이유로 동시행 항변권을 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여기는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잔금을 줘야 내 대지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시행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보입니다. 자, 64번 체납관리비 미납. 자, 신도림 이 테크노 파크가 있는데 9,700들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게 관리비가요 지금 밀린 게 2억 6,900. 한 달에 관리비가 430만원.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2억 6,900인데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부담을 해야 되느냐. 자, 이게 있는데 자, 뒤에 표로 봅니다. 표로 보면은 1, 2, 3년 안에 거는 공사대금, 변호사 이런 거는 이제 시효 이야기고 공용관리비는 1, 2, 3년 안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무조건 부담하셔야 돼요. 낙찰자가. 그럼 1, 2, 3년을 벗어나는 거 4년, 5년, 6년, 7년 빌린 거 특히 전용관리비, 연체료, 전용 전기수도 이거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노란 부분 1, 2, 3년 안에 있는 공용관리비는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3년 이내 그런 것은 이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거든요. 그래서 3년을 잡아놨는데 자 이런 경우에 있어요. 우리 수강생이 4,100만원의 아파트를 2천만원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관리비를 400만원을 물었습니다. 2천만원 잡았고 물고 현재 지급명령 소송하겠습니다. 왜 하고 있느냐 여기서는 3년 아니고 6년치로 달래요. 왜냐 했더니 또 저거는 답변 써 온 거 보니까 우리는 3년쯤 돼가지고 이게 소멸시효 당하니까 소송을 걸어놨다 그때.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네가 또 밀린 거 3년치 내놔야 되겠다 다 내놔 있냐 이거. 우리는 아니다. 요 3년치만 내면 되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쌍을 붙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지금 이제 아직까지 뭐 법에서 워낙 밀려가지고 날은 안 잡아요. 별동기를 안 잡아 아직까지 결론 안 나오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3년치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 관리사무실 가보면은 여러분이 물어보면 이랍니다. 저게 얼마 밀리시면 그러면 5년치를 다 이야기합니다. 요거 전부 다 얘기 다 합니다. 그죠? 근데 물어볼 때 3년치에 안 낸 거 공용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이런 물어봐요. 그러면은
연체료도 빠집니다. 특히 연체료가 한 20% 돼요. 20%. 예로 600 같으면 뭐, 연체료가 100만원 뭐 이렇습니다. 보면. 그래서 연체료, 전용 관리비. 특히 연체료 여기입니다. 연체료. 그래서 3년 이내 거는 보통 요 들어가거든요. 거의 90% 다 들어갑니다. 대부분은 3년 이내 밀린 거. 아파트 보면 대부분 다 3년 이내입니다. 그럼 공용 관리비 정도, 요거는 내셔야 되겠다. 자, 내고, 일단은 내고, 그 다음에 팔 때 필요 경비로는 빼준다. 그죠? 취득 원가에 포함시킨다. 자, 그래서 판례는 뭐예요? 판례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65번. 등기부 상에 말소가 된 종전 경매 사건과 공매 사건이 있으면 확인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경매가 등기 보면은 옛날에 경매가 됐다가 말소된 게 있어요. 그럼 그거 보면은 임차인 현황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경매 나왔어요. 선수가 있어. 잘 모르겠어. 근데 등기부에 옛날에 말소가 됐는데 나 사건 보면은 그 임차인은 그대로 있으면은 금이 갔겠죠? 자, 그래야입니다. 예로 광진구 구이동에 보면은 3억 5천이 3억 5천 20에 51058. 그래서 등기부를 꼭 좀 보세요. 보면은 죽은 것도 꼭 보세요. 왜 죽었는가 그걸 따져야 됩니다. 자, 3억 5천짜리가 1억 4천까지 막 떨어지죠. 떨어지고 이제 광진구의 이 상가가 뭐예요? 상가인데 전용 12, 3억 5천짜리가 1억 한 4천, 절반 떨입니다. 절반. 광진구 구이동의 상가다, 그죠? 101호, 101호. 상가인데 뭐 대부분 막 주어로 쓰고 있죠. 대부분 보면은. 막 101호가 있다. 101호. 자, 하여튼 막 101호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 보면은, 상관이 그죠? 1억에 25만원대가 있는데 쭉 보면은, 잘못 들었나? 공유물 분할 소송인데? 공매에서 인수가 되어 다시 한번 봅시다. 옛날에 101호 사건에 보면은 1억에 27만원이다. 공매에도 이 공매가 101호도 있었고, 그죠? 경매에도 101호가 있었고, 또 최근에 또 101호 있었고, 막 3개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죽은 여기 등기부가 지금 여기서 빠졌는데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다가 이게 이제 금액이 이제 예로 만약에 배당요구를 안 했다 그러면 이제 금액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필요한데 등기부를 보면요, 건물 등기부나 이렇게 딱 보시면은 표제부가 있죠. 이게 표제부 몇 동입니다.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오다가 각구에 보면은 자, 각구에 보니까 강제경매, 자, 이런 사건이 옵니다. 강제경매. 죽었지만은, 이게 경매가 있다가, 빨간 거로 죽었다가, 아니, 죽었지만은, 여기 말소가 됐어요. 이게, 말소가. 그러면 이제, 이게, 치아가 되면서 말소됐는데, 2017년 10월 달에 말소가 되고, 경매 프롬은 2016년 12월 달에, 그러면 사건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보자. 2016에 333, 2016에 103. 보통 여기 막 써놨는데 빠지가 있네요. 여기 이제 써놨는데. 자, 그럼 여기 보면은 2016에 10333. 자, 요 사건에도 보면은 옛날에 101호가 똑같은 게 지분이지만은 그 당시에 여기 보면은 1억에 박금여 씨가 27만원, 27만. 1억에 27만. 그죠? 2015년도 전입해서 1억에 27만이다. 27만인데 지금은 그럼 뭐 경매가를 최근 거 보면은 2020년 사건 봅니다. 그죠? 똑같죠? 101호. 2016년도, 2020년도 101호. 그럼 요거를 두 개를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를. 많이 올랐다, 그죠? 지불해서 그거구나. 자, 그래서 요 보면은 박금여 씨가 1억에, 또 틀리네. 참 틀리죠? 그죠? 틀리네, 그죠? 틀리고, 새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요거를 보기 때문에, 새로 들었지만은, 요거는 인수로 봐야 되고, 근데, 남편 아이가? 부부 아이가? 하여튼, 옛날 사건까지 보잖아요. 옛날 사건.
여러분들이 경매하다 보면은 이 등기부에 이 건한 게 있거든요. 그 사건하고 같이 보는 게 좋아요. 그래 보면은 어느 정도 막 파악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 막 나오래요. 자, 그런 거를 파악하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부부 같다네, 느낌에. 날짜 같습니까? 똑같네. 안영호도 2015년 9월 4일. 박금요도 2015년 9월 4일. 똑같죠? 부부다, 부부, 그죠? 부부가 옛날부터 살고 있었다. 옛날 사건에는 배당 요구를 안 했고, 요번 사건에는 배당 요구를 했고, 이 말이에요. 그냥 하고 있는 거죠.